자,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두 번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다르게 사람들이 타서 달을 한 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주인들이 얼마나 심우주에서 잘 버틸 수 있는지,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주선이 앞으로 계속해서 달 탐사하는데 정확하게 쓰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폴로 프로젝트 때보다 우주선이 많이 개량화되었고 성능이 아주 좋아지고 우주인들이 더 편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되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옆에 띄어지는 연관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KSP로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되는 두 번째 미국 달 탐사 로켓, 사람을 싣고 갑니다. 갑니다. 우주인들 신났어요. 뭔가 무겁게 올라가네요. 네. 뭐가 잘못됐나요? 잠시만요. 엔진이 작동 안 하나요? 안 하네요. 지금 미션 실패? 이거 실패인 것 같아요. 실패. 오볼트를 하나 보통 이럴 때 오볼트 해요. 그냥 날아가는. 네, 이럴 때 어볼트를 하고 실제로 이번 SLS 로켓의 상단부에 있는 오리온 우주선에는 이렇게 비상 탈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주인이 타고 있는 캡슐만 따로 분리되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1차 실패, 2차 도전합니다. 오케이. 지금 경고가 안 떴고 엔진도 빨개진 것 같아요. 조금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로켓이 이제 발사가 되면 이제 위로만 올라가면 사실 중력에 의한 항력이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이 중력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공기라는 대기권을 벗어남과 동시에 최대한 에너지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지구라는 거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최대한 탈출할 수 있고 이 지구를 회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천천히 기울어져서 로켓을 방향을 조절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25,000m니까 27km, 28km 올라가고 있고, 지금 벌써 사이드 엔진 다 썼나요? 고체 부스터. 사이드 엔진도 이제 곧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SRB는 아마 2분 때쯤에 완전 연소가 될 것 같고요. 그때 되면 분리를 한 후에 메인 엔진으로 연소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공기 밀도가 낮아지는데 그렇게 멋있진 않네요. 불 나오는 게 지금. 네. 불 나오는 것도 이제 멋있는 모드가 있는데 버전이 살짝 낮다 보니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남아있는 이 메인 스테이지가 거의 5km/s, 6km/s까지 계속 가속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6km/s. 자, 고도는 130km. 실제로는 아마 주차 궤도를 180km 정도에 만들 이후에 바로 계속 여기서 몇 분씩 몇 시간씩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달과의 거리가 만들어진다, 이제 궤도를 만들 때가 됐다 싶을 때 바로 발사를 해서 계속 속도를 만들어서 이제 달까지 가는 이제 계획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도달했으니까 탈출하는 비상 탈출 시스템을 분리됩니다. 좀 뭐가 확 날아가네요. 비상 탈출 시스템이 이제 비상 탈출을 위해서 오리온 모듈의 사령선 부분을 탈출시키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만 빠져나간다고 하면 되게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저거는 지구로 떨어지나요? 우주 쓰레기가 되나요? 네, 지구로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지구를 돌기 위해서는 적어도 7.9km/s 이상의 속도가 필요한데요. 물론 고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한참 미달돼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저 친구는 아마 몇 분 뒤로 바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맞다. 수동 조작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는 지금 다 웬만하면 다 자동으로 그냥 로켓 발사하잖아요. 자동 시스템, 누리호도 그렇고. 자동으로 발사하다가 중간에 실패하고 이러는데 막 시스템 조금만 잘못되면 발사 중지되고 그러는데, 옛날에 아폴로 타고 어떻게 인간이 갔냐 했을 때 오히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타고 갔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 왜냐면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고장이 나도 그냥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해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이 갔기 때문에 달 착륙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때 아폴로 착륙하기 전에 영화 보면은 원래 착륙하려고 했던 곳이 지형이 알고 보니 실제로 가보니까 완전 상태가 엉망이어서 좀 더 날아가서 다른 데 착륙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그게 자동 시스템이었으면 그냥 쳐박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종해서 조금 더 가서 수동으로 착륙을 했으니까 가능했다. 그 궤도가 만들어졌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지를 합니다. 왠지 중지. 약간 모자란데 7.9. 아, 저 이게 정도면 오차범위인가요? 7.9라는 속도는 네. 이제 지구 지표면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그만큼 가져야 되는 속도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마치 이제 토탈 에너지를 고도 에너지랑 속도 에너지로 나누는 것처럼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속도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구를 돌기 위한 토탈 에너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실제로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개가 붙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면 저렇게 분리가 되고. 네, 달을 목표로 네.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오 속도 가속이 빨라서 가속 문제였구나. 네네. 좋습니다. 덜렁덜렁거리네요. 원래 이렇게 덜렁거리지는 않는데 이제 모두 기체 구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태양 전지판도 꺼냈고 이대로 날아가는데 4일 동안 날아간다 했죠? 네네. 4일간 우주에 있으면서 이 모듈을 보니까 옛날에는 아폴로 우주선이 거의 침대 2개 정도 크기, 그냥 3명이 좀 큰 침대에 다 다닥다닥 들어가가지고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제대로 된 거 없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편안하게 조금 엄청 더 넓어졌고 안에는 특수한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뒀고 그 음식도 이렇게 편안하게 좀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공간을 잘 설계를 했다 하더라고요.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령선들이 사실 우주 방사선 같이 달 이후에 화성이나 그런 곳까지 테라포밍 같은 걸 고려하기 위해서 우주 방사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차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차폐막 같은 것도 이제 설계를 하고 우주인들이 그런 차폐막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살게 되면 어떤 몸 변화가 일어날지도 관측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행을 해보면 앞에 저건 뭐죠? 이거는 이제 제가 실수로 디커플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낙하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좋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게임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궤적을 만들어서 이 엔진의 특성이 이제 다른 엔진이랑 다르게 계속 점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발적화 점화라고 해서 하이드라진 계열의 이 모노메탈 하이드라진을 연료로 쓰는 건데 이것의 특징은 어떤 상황이든 연료랑 연료끼리 만나기만 하면 이제 점화원이 없어도 바로 이제 계속 연료를 소진할 수 있어서 계속 연료를 쏘고 말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궤도를 조정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우주 비행사들이 달의 앞면과 뒷면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사실 이렇게 궤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달의 뒷면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차피 한 바퀴 도니까. 네네네. 달을 지나쳐서 이렇게 우주인들도 이렇게 지나치면서 뭔가를 보고 달을 보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달은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사되는 태양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제 실제로는 이러면 좀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아마 지금 달과 지구랑 달이 있고 태양이 이 뒤에 바로 있으면 태양이 이쪽 부분에 있으면 아마 지구 달 뒷면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달과 지구랑 태양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서 게임상과 실제의 모습과는 살짝 다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은 알아서 오나요 여기까지? 네, 시간을 계속 놔두기만 하면 다시 이 우주선이 지구로 다시 떨어지게 돼요. 이러다 북한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 떨어지면 되게 아쉽긴 한데 근데 아마 지금 상으로는 남반구가 됐을 때 이제 가장 최근점이 되기 때문에 남반구 언저리에서 이제 북한에 떨어지면은 우주인들을 데려다 귀환해 줄까요? 힘들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궤도를 이제 수만 가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게임상으로는 140km에서 이제 물리의 연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기권 진입했고요.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인근. 마다가스카르를 지나서 태평양 인도양 아래쪽에 떨어질 것 같아요. 원래 여긴 다 보호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작전 작동 안 하겠네요?
여기 아래 보시면 오버히트라고 떠 있는데 이거 넘으면 아마 낙하산이 터진다고 게임에서 돼 있고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낙하산 버틴다. 네,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식을 발리스틱 리엔트리라고 하는데요. 역행 방향에다가 우리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마치 탄도와 궤적 같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발리스틱 리엔트리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살짝 기울어질 수 있어요. 이 사령선이 살짝 기울어지면 조금 더 양력이 생겨서 그 양력에 의해서 뭔가 우주인들을 뭔가 중력 하중을 조금 더 덜 받고 이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들고 이제 아마 마다가스카르 인근에서 착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실제로는 굉장히 이게 바리에이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때 가서야 알게 됩니다. 이제 우주 비행사가 사실 스플래시 다운을 할 때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보시면 6m/s에 가깝잖아요. 네. 이거 환산을 하면 대략 20km/h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격 흡수해 주는 게 하나도 없나요? 그대로 그냥 픽 박는 건가요?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아마 의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타령선이 충격을 흡수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다 우주인들을 위한 뭔가 충격 흡수 장치가 따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실 우주 비행사가 일반적으로 앉고 있는 자세보다 조금 더 기울여져서 마치 어린이 카시트 같이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네, 오케이 바다에 착륙. 끝났네요. 이렇게 되면 아마 미션이 성공이 될 거고 아 좋습니다. 네, 이후에는 뭐 조금 더 SLS가 개량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달 궤도를 만들고 착륙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